잘 나가는 두 팀이죠. 네. 세리아에서. 일단 뭐 나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승 무패 이런 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리그 10승 2무 1입니다. 승점이 32점이고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아탈란타가 쫓고 있거든요. 네. 8승 3무 1패 2위 승점 27점인데 양 팀의 이제 그 승점 차는 5점. 이게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아탈란타도 이번 시즌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뭐 이제 우리가 알던 돌풍을 일으켰던 그 아탈란타의 멤버가 대다수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로메로도 빠졌죠. 이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파프 고메즈도 없고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그 일리치치 같은 경우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고젠스나 이런 선수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이 그 한창 막 돌풍을 일으킬 때 챔스. 그 멤버가 챔스 8강 가고 많이 이제 좀 빠졌어요. 네네. 근데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서 또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탈란타가 아주 좋은 방향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스페리니 감독이 워낙에 지금 팀에 대한 이런 관리나 네네. 전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틀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만 잘 영입하면 그 전술에서 계속 좋은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도 이제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불안불안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탈란타도 이번 리그 12경기를 치렀는데 10경기까지 패배가 없었습니다. 네네. 10경기 무패였어요. 근데 이제 11라운드에서 이 라치오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 첫 패를 당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어쨌든 12경기 동안 1패입니다. 네. 이제 뭐 그냥 뭐 돌풍의 팀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은 게 확실히 팀이 좀 잘 갖춰져 있고 지금 그 기록들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쵸. 이번 시즌 이제 첫 패배를 이제 기록했어요. 그 챔스에서 리버풀에게 지면서 첫 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챔스 1위로 올라갔고 나폴리가 나폴리가 네네. 그래도 리그에서 지금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고 좋았던 건 그래도 저 멤버들 좀 로테이션 시켜줬다. 그렇죠. 네. 일단 뭐 그 경기에서 은돔벨레가 거의 막판까지 뛰었거든요. 네. 87분까지. 그게 이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한 10분 전에 빼긴 했는데 흐비차도 빼고 로보트카도 뺐어요. 네. 마지막 막판에는 좀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 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로보트카를 빼고 은돔벨레를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나폴리가 살짝 주전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안배를 좀 시켜주면서 그렇죠. 다음 경기를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이제 리버풀전은 패배했지만 일단 리버풀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 아탈란타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리고 이 경기를 만약에 지금 1위와 2위가 5점 차인데 만약에 아탈란타한테 지면 2점 차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기면 사실은 8점 차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번 그러네. 경기를 나폴리가 승리한다는 건 리그 1위를 좀 공고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렇죠. 발판을 만드는 경기인 거예요. 그 뭐 승점 8점 차면 어찌 됐건 세 경기가 이제 뒤집어져야 역전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선발로 이미 지엘린스키도 안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뭐 마리오 후이도 안 나오면서 올리베라가 선발로 나왔었고. 네네. 이제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는 쉬지 못했지만 어쨌든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좀 쉬게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물론 리버풀에게 패배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경기가 네. 사실은 이제 2위 아탈란타와의 그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준 것 같고 나폴리 요즘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정말 경기력 너무 좋고 네. 일단 골을 너무 때려박아. 그러니까 대량 득점이 자주 나오는 팀이죠. 네네. 그리고 실점은 또 적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 지금까지 리그에서만 보시면 지금 12경기 동안 30골 9실점입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21이에요. 그리고 한 경기 한 득실차가. 골도 안 먹혔네. 한 골도 안 먹히고 득점은 경기당 2골 이상을 넣은 거지. 겁니다. 미친 거야. 그러니까 2골 이상 넣고 경기당 한 골 안 먹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엄청난 기록이고 그만큼 나폴리가 공수양면으로 너무나 지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골 너무 때려박으니까 재밌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 또 안에서 김민재가 막아주고. 놀라운 게 뭐냐면 공격 라인에서는 최근까지 오시맨도 없었잖아요. 네. 오시맨이 없는데 오시맨 대신 나오는 선수, 음. 뭐 라스파돌이나 뭐 시메오느나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잘했고. 그리고 뭐 시즌 초반에 인시니에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 네. 했는데 인시니에가 없으니까 흐비차라는 또 괴물을 데려와서 잘하고. 흐비차 김민재 데려온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엄청... 뭐 또 중원에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핵심이었는데 이거 파비안 루이스 팔면 어떡하나 했는데 백업이었던 로보트카가
잘해주고. 파비안 루이스를 완벽하게 대체해주면서 잘하고. 재밌어 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수비에서는 쿨리발리 떠나서 이거 어떡하나. 김민재. 했는데 또 김민재 와서 또 잘하고 네네. 하니까 이게 뭐 영입생들이나 뭐 대체자나 백업 라인까지 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또 라흐마니가 부상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주전 선수가 한 명이 없는 건데 나름 또 웨스티고르나 제주스가 나와서 네.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수비 라인도 주전 선수 한 명이 없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폴리가 처음에는 좀 이 스쿼드가 좀 얇은 거 아니냐. 다른 팀들에 비해서 다른 네네. 우승권 팀들에 비해서 좀 스쿼드가 얇다라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백업도 좋고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 영입된 선수들도 너무 좋고 이게 스팔레티 감독이 저번에 지난주에 승리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팀이 지금 뭘 해도 될 것 같다. 그 딱 흐름을 지금 나폴리가 좀 탔다. 그러니까 누가 부상당해서 메워줘도 잘 되고 뭐 후보로 나와도 뭐 잘하고 뭐 이러니까 영입한 선수도 잘하고 이러니까 진짜 스팔레티 감독이 진짜 뭘 해도 된다. 우리 팀은. 그리고 이제 첫 패를 당했다 했는데 네. 사실 그 첫 패가 사실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타격이 없는 패배였어요. 그렇지. 1위 어차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위고 4점 이상으로 안 지면 그렇죠.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리그 성적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렇죠, 경기고 그렇죠. 하니까 네. 심지어 패배한 경기도 별 타격이 없는 경기고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체력적으로 이제 좀 힘든 시즌이 분명히 오잖아요. 네. 특히 최근에 김민재 선수도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나폴리가 늘 이렇게 잘하다가 한 11월, 12월쯤에 그때 좀 꺾이는 게 있죠. 스쿼드가 뭐 지금 막 아까 말씀드린 백업도 잘하고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스쿼드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뭐 예를 들면 흐비차가 빠지면 그 자리에 나오는 선수가 엘마스니까 이제 퀄리티가 많이 내려가고 뭐 로보트카나 지엘린스키가 혹은 안기사가 안 나올 때는 빠지면 나오는 선수가 은돈벨레니까 네. 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일정이 빡빡한 일정이 다가올수록 더 나폴리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몇 경기만 버티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폴리가 뭔가 이번 시즌에 타이밍이 되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시즌에 잠깐 쉬고 바로 이적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구멍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나폴리가 아주 이번 사실은 저는 세리에 우승을 진짜 노려도 되는 시즌이다. 이번에. 그렇죠. 진짜. 기존에 좀 문제였던 한 조금 이제 빡빡해질수록 뒤로 갈수록 꺾이는 것들이 또 하필 월드컵이 딱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에 정말 스쿠데토 적기다. 나폴리가 지금 경기력도 네, 좋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월드컵 직전에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8점 차로 그렇죠. 벌려놓느냐 2점 차로 좁혀지냐 이건데 좀 경기에 한번 살짝 예상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탈란타의 그 특징하면 네. 그 세리에 무대에서 가장 스피드하고 가장 빠르고 템포가 쉴 틈이 없는 팀입니다. 전환도 되게 빠르고. 네. 그래서 요 이제 아탈란타가 특히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강팀을 상대로도 유럽의 그 강팀을 상대로도 네. 자기들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겼거든요. 그게 컨셉이 뭐냐? 3백을 쓰는데 이 팀도 네. 3백의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오버래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했었던 네. 그런 전술이거든요. 근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제 결국 그게 잘 안 먹히면서 또 강등되고 했잖아요. 근데 아탈란타는 그게 아니죠. 훨씬 더 뛰어난 그런 3백 오버래핑 전략을 쓰면서 네네. 훨씬 더 탄탄한 그런 전력을 바탕으로 이런 이 아주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 그런 공격 축구가 통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이게 그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좀 저돌적이고 빠른 이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도 뭐 무리엘, 뭐 일리치치, 파프 고메즈, 네네. 뭐 자파타 이렇게 전방에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볼을 떨어뜨려주고 압박해서 볼 뺏고 네. 막 이런 게 됐었던 거거든요. 지금 영입된 선수가 루크먼 혹은 이제 파살리치 네. 그리고 무리엘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이룬이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거금을 주고 영입했습니다. 네. 1,700만 유로를 주고 영입했는데 이 선수도 아주 저돌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탈란타의 공격 라인 자체가 특징이 매우 저돌성을 맞아요. 가진 팀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아탈란타전에 이런 저돌적인 공격수를 좀 상대하게 될 텐데 김민재와 어느 선수가 좀 맞붙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아탈란타 이번 시즌 이 공격 라인에서의 에이스는 루크먼이거든요. 이 루크먼인데 네. 이 루크먼이 오른쪽에서 뛰어요. 그러니까 나폴리로 따지면 왼쪽인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라흐만이랑 호흡을 맞추거나 웨스티고르랑 호흡을 맞출 때 왼쪽에서 뛰니까 네네. 그쪽에 김민재가 있으면 루크먼하고 붙을 텐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옆에 있는 아탈란타 이 옆에 있는 공격수가 원래는 무리엘이었어요. 네. 근데 무리엘이 이번 시즌에 그렇게 좋지 않은데 더군다나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를 못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대신에 나온 선수가 헤이룬이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이 별명이 그 이제 플레이의 유사점을 설명할 때 홀란드랑 매우 흡사하다. 아, 그래? 아. 빠르고 키가 큽니다. 190이 피지컬 넘고 좋고, 예. 피지컬이 넘치는데 이 선수의 이제 하이라이트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빨라요. 키가 큰데 그래서 네. 성큼성큼 막 달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슈팅도 마치 홀란드처럼 쭉쭉 뻗어나가고 네. 그 힘이 또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런 이제 스타일의 공격수인데 이게 웨스티고르랑 헤이른하고 붙으면 조금 미스매치가 될 수도 있다. 아.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김민재가 이번에는 제주스랑 호흡을 맞추면서 아마도 좀 헤이룬을 상대하게 만드는 이런 걸 스팔레티 감독이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네. 루크먼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쵸. 제주스가 뚫려버리면 또 김민재 또 거기 가서 그거 막아야 되잖아. 그렇죠. 커버해주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네. 제주스랑 호흡을 맞추든 아니 웨스티고르랑 호흡을 맞추든 어쨌든 라흐마니아 호흡을 맞출 때보단 김민재 옆자리가 불안해요.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래서 김민재 옆자리에서 웨스티고르나 제주스가 잘해주긴 하지만 한 번씩 실수가 나올 때 김민재가 달려가서 커버할 때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번 경기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약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쵸. 리버풀전에도. 약간.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이 최근에 보면 주중에는 웨스티고르랑 호흡 맞추게 하고 주말에는 제주스랑 호흡 맞추고 네네. 번갈아 가면서 호흡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차피 김민재가 왼쪽 오른쪽 다 뛰니까. 그렇죠. 근데 주중에는 이제 살라를 막기 위해서 배치했다면 이번 주에는 뭐 웨스티고르가 주중에서 뛰었었고 헤이룬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에 뛰게 하고 제주스와 루크먼이 만날 때 스피드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김민재가 달려와서 커버를 해주는. 네. 이러한 이제 형태로 근데 이제 좀 운영되지 않을까? 늘 그러긴 했으니까. 네. 네, 왜냐면 이제 같이 짝을 맞추는 우리 그 같은 팀의 선수가 뚫리면 김민재가 늘 커버를 해줬고. 근데 이제 좀 불안해 약간. 좀 너무 체력적으로나 이런 게. 많이 뛰니까. 많이 뛰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가 많이 뛰긴 하는데 혼자 거의 못 쉬잖아 지금 김민재는. 근데 보통 그 중앙 수비수는 네. 로테이션을 많이 안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민재 해서 그렇지 다른 팀들 보면요 반다이크 맨날 나오고요 다 비슷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도 티아고 실바 이거 나이 너무 많은데 너무 나오는 거 아니냐. 하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위치는 이제 공격수나 뭐 이런 이제 위치지 중앙 미드필더나 중앙 수비수는 좀 안정적이고 거의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거의 안정적으로 풀타임을 좀 시키는 네네. 그럴 때가 많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연히 이제 중앙 수비는 안정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 너무 경기가 많고 이러니까 또 괜한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한 번 정도 그렇지. 살짝만 좀 쉬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 나폴리가 워낙에 또 좋은 분위기고 네. 또 지금 특히 이 경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민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뺄 수 있는 경기가 딱히 없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리버풀전도 사실은 그때 김민재를 뺐다가 괜히 대량 넉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대량 되니까. 실점 나오면 2위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나왔어야 됐고 뭐 이제 사스올로전도 사실은 공격 라인이 최근에 사스올로 괜찮으니까 또 1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됐고 시즌 치르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네네. 2위와 경기를 하는데 사실은 김민재 쉬게 해주겠습니다. 이건 안 되지. 이것도 이럴 수도 없잖아요. 뭐 그전 경기에는 뭐 로마랑 경기였고 네네. 하니까 김민재가 쉴 타이밍이 좀 없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나폴리가 지금 아탈란타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도 진짜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아. 이 경기는. 그렇죠. 네. 네, 어차피 뭐 1위와 2위의 대결이니까요. 네네. 매우 이제 거칠고 빠른 경기가 될 거다.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과연
이 나폴리가 2위와의 격차를 8점으로 벌리느냐, 이 점으로 좀 네. 줄어드느냐, 여러분 또 주말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